27회 문제 2번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의 X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승인은 X3년 2월 20일에 개최된 정기주총회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X2년도 재무상태표 중 자본 계정만 나타내는 부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양식은 주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무제표라는 거는 결산을 할 때 X2년도 결산을 하잖아요. X2년도 결산할 때 그 결산하는 구성 내역 중에 뭐가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거는 우리가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승인사항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다 본대로 승인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X2년도 거를 결산을 한 다음에 그 결산한 그 결과물을 재무제표를 주주총회를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통과시킬 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죠? X2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거든요. 그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정기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문제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양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답을 보면서 일단은 양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 회계 처리 주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1번에서 회계 처리는 했잖아요. 이렇게 회계 처리한 이 부분을, 이 회계 처리 분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계가 도대체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가 사실 분명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분계들이 바로바로 이 분계 중에서 자본과 관련된 요소들을 빨리 골라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계들은 1번에서 했던 거라서 1번에서 다 나왔던 분계들을 모은 거예요. 사실 이거 지금 모았죠. 예, 이렇게 모은 거예요. 딱 모으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걸 이렇게 회계 처리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1번에서 했지만, 자기 주식이 얼마짜리였죠? 9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팔면서 돈은 70만 원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모르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회계 처리를 딱 해놨어요. 그냥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럼 내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거랑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내가 작성한 걸 그냥 처분 손실로 만약에 적었다고 하면, 그렇게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변동표에 있을 거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을 거거든요. 아, 이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상계를 해준다. 그 상계해주는 분계를 그때 시점으로 해준 거예요. 이거는 하구선 상계하나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계들을 모아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자본변동표가 구성되는지 안다면 이것도 혹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정할 수 있겠죠. 감자 차익도 마찬가지죠. 일단 또 다른 거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감자차 이익과 감자차 손이 자본변동표에 같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같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작성하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그게 수정문계로 결산조정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회계 처리를 하냐 하면은 X2년도 말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미지급 배당금이잖아요. 미처분 이익형 660만 원으로 결산이 돼서 정기주총회에 갔는데, 정기주총회에서 이 미처분된 이익형 660만 원을 이렇게 처분하자고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그 X2년도 말 시점에 재무제표를 만든다면 미처분 이익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이 처음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시점은 또 다르거든요. 이 재무제표가 언제 보고될까요? 실제로 외부에 공시될 때, 그러니까 감사받고 공시된다고도 하고 감사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공시되는 시점은 미처분 이익위험이 처분이 완료된 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이걸 그러니까 재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때 시점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거죠. 기준일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시점에 미처분 이익은 660만 원을 없애주면서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는 거죠. 아니,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 안에 있는 자본 구성 요소들을 작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성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는 거예요.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이 있다는 거. 이건 명확해야 되죠. 사실 이게 약간 옛날 방식으로 작성하는 거긴 한데 옛날에 어쨌든 전형적으로 나왔던 문제죠. 매도 가능 평가 2.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무상태표에서도 자본을 작성하는 방법 자체가 일반 기업 회계지나 IFRS랑 약간 보여주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식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빈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갖다 숫자를 하나씩 넣는 거죠. 뭐 요거까지는 적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씩 적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가 분명히 해야 되고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이 같이 표시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줘야 되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이쪽에 포함된다는 거, 위기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적립금 자체가 늘어났겠죠. 이미 적립금 재해 손실이 추가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반영된 후에 미처분 이익이 여기 표시될 거고 27회 문제 2번에 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